네, 최성호덕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때 저희 그 그래머 포인트에서 했던 두소,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보충어, 그 구조, 그 구조, 그 보충어에서 투부정사 들어간 동사,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 수업 시간 때 저나 정세영 쌤과 한번 수업을 한번 했을 거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두쏘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그렇게 하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제 두가 뭔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쏘는 이제 그렇게 하다, 약간 이렇게 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수업 시간 때 설명을 또 했겠지만은, 이제 두소에서 이제 두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온 동사를 가리킨다 보시면 되고, 자, 이 소 같은 경우는 그 동사 뺀 나머지 부분이죠, 그죠? 자, 요거를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 그대로, 자, 앞에 나온, 자, 이 동사구입니다, 그죠? 앞에 나온 이 동사구를, 자, 대신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내의 위치,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시제, 이런 거에 따라서, 자, does입니다, 그죠? does. 자, does 같은 경우는 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does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앞에 나온 동사가, 동사구가 예를 들면 3인칭 단수다. 단수, 자, 현재형.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동사 옆 이제 끝에다가 s나 es가 붙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does를 하겠죠. does를 할 것이고, 자, 만약에 이제 뭡니까? 만약에 이제 그 색깔 좀 다르게 해서, 만약에 이제 did so를 썼다 칩시다. 자, did so를 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자, 이 앞에 나온 동사구가, 자, 예를 들면 과거형일 경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D나 ED가 되게 붙는 이제 그런 것들요. 자, 그런 것들. 자, 또는 doing so는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은 건데, 여기서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doing so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뭔가 받아줘야 돼요, 그죠? 받아줘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뭡니까? 좀 더 보시겠지만, 앞에 뭐가 나올 경우, 앞에 이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죠. 자, 그런 거에는 전치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항상 뒤에 뭡니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두소가 그대로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두 앞에다가 뭡니까? 두 뒤에다가 뭡니까? 자, 이 ing를 붙이고 소, 요렇게 이제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예문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She calls her parents every day. 자,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합니다. Her brother does so too. 자, 그녀의 또 남동생 또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그렇게라는 요 부분이 있죠, 그죠? 제가 여기 요것들은 하나 다 밑줄을 쳐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가 지금 가리키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이게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지금 같은 경우는 calls her parents every day, 요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녀가 매일 그녀의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그녀의 동생도 그녀의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한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또 반복해서 뭡니까? 쓰기에는 조금 좀 군더더기 같고 조금 부담스럽고 너무 이게 뭔가 뻔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does so를 이렇게 추격을 해서 이렇게 쓴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He asked me to send it by email. 자, 그는 나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자, 뭘 부탁했냐면 to send it by email. 자, 그것을 뭘로 해달라고?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and I did so.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did so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이제 send it by email이겠죠, 그죠? 요건데,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시제가 과거를 나타내는 부분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 라는 걸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did so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사실은 요런 것들이 조금 이제 파악하기가, 이제 asked를 이렇게 did so로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근데 문맥상 봤을 때는 asked보다는 요걸로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they promised. 자,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To return the ball.
자, 공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But 하지만 they left. 그들은 가버렸다는 거죠. Without doing so.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게 뭡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return the ball이겠죠, 그죠? 여기 있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does so, 뭐 did so, doing so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do so든. 자, 그러면 이제 이 do so나 does so나 did so나 doing so 이런 do so 같은 것들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일단 그것이 제일 이제 무슨 그걸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급선무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수능 문제로 이제 보통 어법에서 사실 어법 문제치고는 조금 약간 곁가지 조금 부분적인 그런 문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 두소가 가리키는 것 자체가 이제 제대로 가리키는 게 맞는가?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이런 거 칠 때 이제 이렇게 밑줄 쳐놓고 나서 이 밑줄에 이제 해당되는 문법이 맞냐 틀리냐 이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 물어볼 때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그 앞에서 가리키는 것이 이거 가리키는 게 제대로 맞다.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CF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어체에서 to 부정사나 going to 뒤에 나오는 봉동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자, 이 do so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He kept interrupting me. 자, 그는 나를 계속해서 방해했다. So, 그래서 I told him not to do. 원래는 not to do so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do so도 그냥 빼버린 거죠. I told him not to.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이건 이제 구어체. 소위 말하는 말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writing, 이제 뭔가 쓰기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뭡니까? do so를 이렇게 써줘야 조금 더 올바른 문법을 이제 지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she told me to call her. 그녀에게 이제 나한테 그녀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했고, and I was going to do so. 라고 해야 되는데 do so를 생각합니다. I was going to when she called me. 자, 그녀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땐 나 또한 그렇게 하려던 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구어체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맞니 틀리니라고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나 문법 문제를 낼 때는 그 수능 문법 문제 준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좀 큰 뭡니까 그림을 조금 더 그리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요거죠. 자, 이 소위 말하는 뭡니까? 이 주어 동사. 자,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요 구문. 사실 요 구문은 뭐 사역 동사든 지각 동사든 늘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건데, 뭐 5형식이든 4형식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형식 구분 때문에 뭐 이게 1형식, 2형식, 3형식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무슨 뭐 규멸의 칼날에 무슨 그런 뭐 제1의 호흡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뭐 그런 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요런 패턴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제 패턴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구조를 취하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이 목적어를 보충해준 이 표현이 다 나오는 이 문장에서, 자, 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죠? 보충어. 자, 이 보충어로 뭡니까? to 부정사를 취하는, to 부정사를 활용하는 동사로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많죠, 그죠? want, allow, expect, order, ask, tell, advise, teach, enable, warn, persuade, encourage, require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웬만하면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enable 정도죠. 우리 교과서에 나오긴 했지만 뭘 가능하게 하다. 그 다음에 뭐 warn 같으면은 뭐 경고하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 warn보다는 warning이 좀 더 많이 보이죠. 이제 게임에서 보통 그런 그 왜 보스들 나올 때 가는 이제 그걸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persuade 정도, 뭐 설득하다. 사실 이거 말고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안면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서 뭐 크게 사실은 좀 어렵진 않으실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문법 문제를 낼 때 여기 자체를 밑줄 그어놓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맞니 틀리니를 잘 물어보는 일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물어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to use 같은 경우 to use 다음에 뭐 예를 들면 used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expect him go라든지 이렇게 사실 쓰면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사실 문제를 잘 내진 않을 겁니다. 너무 티가 나는 거니까. 아예 이렇게 낸다는 즉슨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건 문제 그냥 퍼주겠다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중학교 시험과 좀 다르게 중학교는 뭐 퍼줬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수준만큼은 너희가 하면 돼 라는 이런 게 있었지만, 저희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소위 말하는 등급, 서열을 이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문제, 조금 변별을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to rock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뭡니까?
슬쩍 이렇게 ing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동사들 여러분들이 다 배울 수 없습니다.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동사가 나올 때마다 아, 이런 동사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구나 라고 외우시는 게, 그렇게 하고 익히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이제 조금 강조돼서 배웠던 게 이 사역동사죠. 남한테 뭘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지하동사.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이게 약간 일반적인 것 같이 보이고, 이게 약간 뭡니까? 이게 뭔가 약간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걸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도 이 중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조가 좀 강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박히도록 이렇게 이제 문법 시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뭡니까? 얘가 스페셜한 거고요. 그죠? 얘가 조금 더 스페셜한 것이고, 얘네가 조금 더 노멀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얘가 조금 더 특수하고 얘가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케이스지,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례라는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역동사 make, have, let 같은, 자, 시키는 동사죠. 자, 이런 것들은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취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자, 그냥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역동사라도 여러분들 목적격 보호가 그냥 일반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뭡니까? 자, 이 보충어랑 그 다음 이 목적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슨 관계를 이룬다? 일단 첫 번째 조건, 일단 행동으로 뭔가 이 의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동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이 행동이 일단 뭐일 때? 자, 능동일 때. 그죠? 능동일 때는 우리가 뭘 한다? 동사 원형을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만약 예를 들면, 자, 만약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라다면 수동이라 칩시다. 그죠? 수동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뭘 써야 된다? 이 보충어 자리에 PP, 소위 말하는 ED나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게 사실 오히려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까다로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자, 이 목적격 보호로 뭡니까? 동사 원형이나 그다음에 현재 분사를 취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까랑 똑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이 목적어랑 보충어가 어디까지나 뭐일 때 행동으로 뭔가 이루어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능동일 때는 뭡니까?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소위 말하는 ing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the man let the girl enter the concert hall.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패턴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한글도 해석도 달려있을 걸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을 조금 더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이런 동사 할 때는 이런 패턴, 그 다음에 저런 동사 할 때는 저런 패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그런 약간 일반화를 시켜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 이런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반드시 튀어나온 예외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여준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교과서 학습지 5페이지에 그 지난번 저희 이제 교과서에서 했던 문법 포인트, 그래머 포인트 보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